좋은 의도로 했던 부모의 행동이 오히려 아이가 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유아기 아이들은 특히 읽는 책보다 고르는 경험에 훨씬 더 즐거움을 느낍니다. 도레미곰 전집을 안 보면 아이 창의력 발달이 저하되지 않을까? 안녕 마음아 전집을 들이지 않으면 아이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길 바라죠. 저 역시 매일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요. 주말에는 도서관에 데려가면서 흥미를 끌어주기도 하고요. 6살인 아이가 요즘 스스로 책을 읽어보려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타고나길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책의 재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로 했던 부모의 행동이 오히려 아이가 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책을 거부하게 만드는 부모의 실수,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5가지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꼭 체크해보세요. 책을 거부하게 하는 부모 행동 실수 첫 번째는 책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보통 아이들이 책을 선택할 때 보면 늘 읽던 책, 좋아하는 주제의 비슷한 책들을 반복해서 보려고 합니다. 부모는 다양한 책을 편식 없이 골고루 읽었으면 하죠. 그러다 보면 이거 읽자, 이게 훨씬 더 도움되는 책이야 라는 뉘앙스의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책 선택을 주도하게 됩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특히 읽는 책보다 고르는 경험에 훨씬 더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가 책 선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해버리면 책을 보는 큰 재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어릴 때야 부모가 이 연령에 대체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추천책들을 중심으로 구입해서 보여주지만 5살에서 6살, 7살 유아기로 넘어가면서는 자기 관심 분야가 점점 더 뚜렷해지기도 하고 또 호불호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책을 선택하는 주도권은 아이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구장창 보던 책 2-3권만 보는데 어떡하죠?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공유해 보자면 일단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새로운 책들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어줘요. 도서관이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느끼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한 날 또는 칭찬받을 만한 날 또는 특별히 어른들께 용돈을 받은 날은 서점에 가서 오늘은 너가 사고 싶은 책 딱 한 권만 골라 라고 하고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을 고르더라도 스스로 계산대에서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줍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샀을 때 좀 더 저렴할 수 있고 당근에서 구매를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서점에서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직접 골라 직접 계산까지 하고 집에 가지고 왔을 때 그 책에 대한 애착은 남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주의점은 딱 한 권만 고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책 한 권을 고르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 또 다른 책을 사지 못한 아쉬움, 책을 사는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다음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항상 엄마 나 다음에는 저 책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서점 가는 날을 기다리기도 해요. 자, 책을 거부하게 하는 부모 행동 실수 2번째는 권장도서 필독서에 집착한다. 책 육아를 하시는 분들 또는 누리과정이나 교과 연계도서 등 연령별 권장도서 필독서가 많아요. 어린이 서점에 가면 또 사장님이 이 스텝 먼저 보시고 다음 스텝으로 보셔야 한다는 말을 하거나 도레미곰 전집을 안 보면 아이 창의력 발달이 저하되지 않을까? 안녕 마음아 전집을 들이지 않으면 아이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삐삐삐삐삐삐 좋은 전집들 많고요. 또 권장도서나 필독서인 이유가 있기도 하죠. 그치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장도서나 필독서 또는 유명한 전집이라고 해서 그 스텝을 꼭 거쳐야 한다는 집착이 생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가는 겁니다. 저도 소전집이나 전집 보여주는 건 있지만 결국 선택할 때 가장 큰 건 아이가 그 책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남들이 다 보는 책을 강요하게 된다면 결국 아이의 흥미, 관심사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권장 도서는 참고 자료일 뿐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는 못해요. 물론 권장 도서나 스테디셀러로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는 유명한 책들이 또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책이기는 해요. 그런 책들을 노출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건 또래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보통 유명한 책들이나 소전집, 전집 많아요. 이 책 한번 읽어줄까? 라고 묻거나 슬쩍 아이에게 이렇게 읽어줬을 때 관심을 딱 가지는 책들이 있거든요. 또 읽어달라 하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읽어줘도 떠나지 않고 집중한다면 그 책을 고려해 봅니다. 자, 책을 거부하게 하는 부모 행동 실수 세 번째는 과도하게 간섭한다. 바르게 앉아야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지, 책을 폈으면 끝까지 제대로 봐야지, 집중해야지. 특히 6살에서 초등 저학년쯤 부모의 도움 없이 이제 스스로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 책 독립이 시작되면서 간섭과 지적이 더 과도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지시가 반복되면 책을 보는 이 시간이 더 이상 자유로운 경험, 놀이 시간처럼 즐기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검사받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으로 느껴지겠죠. 아이는 읽는 행위보다 읽는 분위기를 더 오래오래 기억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릎에 앉혀서 책을 읽어주던 기억, 또 자기 전에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 이런 좋은 감정들이 결국 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주는 건데,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서는 책을 읽어주지 않고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것 마냥 괴로운 기억으로 남으면 안 되겠죠. 일단 책을 볼 때는 소파에 기대서 보든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는 편해야 오래 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읽기보다는 재미있게 읽는 경험을 남기는 게 좋아요. 책을 통해 한글을 떼려고 하지 마세요. 글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책을 거부하게 하는 부모 행동 실수 네 번째는 한글 학습 도구로 사용한다. 특히 한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글자 읽을 줄 알잖아, 소리내서 읽어봐, 연습해야지, 이런 말이 반복되면 결국 책은 아이에게 시험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아이도 이제 슬슬 책을 스스로 읽기를 시도해요. 놀다가 혼자 중얼중얼 소리가 나서 보면 책을 읽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책을 스스로 읽어냈을 때 뿌듯함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해요. 너 읽을 수 있잖아 가 아니라 이걸 혼자 읽었다고? 대단한데? 읽기 독립에 대한 질문도 많으셔서 좀 팁을 드리자면 6살에서 7살쯤 되면 제법 글밥이 있는 책들이 수준에 맞아요. 듣고 이해하고 이야기 나누는 인지 발달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이 되지만 반면에 글자를 읽는 수준은 이제 초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엄마 아빠가 읽어주던 자기가 보는 책들을 그대로 읽기 연습을 하는, 읽기 독립을 하는 첫 단계에서는 전혀 수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아기, 유아기 초기에 보던 아이 책들 중에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책들은 버리지 않고 당근에 팔지 않고 보관해요. 아이가 시시해 하기 전까지는 둡니다. 3, 4살 때 엄마가 읽어줬던 책의 글밥의 정도가 스스로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6, 7살 초기 단계에서는 딱 맞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읽겠다고 좀 긴 책을 선택했을 때는 아이가 왼쪽 페이지, 엄마가 오른쪽 페이지 교차로 읽으면서 읽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즐겁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혼자 읽을 수 있는 나이라도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는 함께 보면서 평가자가 아니라 공감자로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책을 거부하게 하는 부모 행동 실수 5번째는 부모가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책을 찾아보고 환경을 꾸미고 도서관에도 함께 가죠. 하지만 정작 부모는 책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보고 그 모습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아이의 하루 속에서 어떤 환경이 더 강하게 각인이 될까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책을 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짧은 10분이 아이에겐 책은 즐거운 시간이라는 메시지가 되고 결국 그것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시간에 부모 도서를 읽어도 되지만 혹시 엄마 아빠도 책에 관심이 없으면 그 시간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그림책을 펼쳐보세요. 아이가 봤으면 하는 책들, 그런데 도통 관심이 없는 책들을 부모가 그 시간에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책들은 이것도 읽어봐가 아니라 제가 먼저 읽고 있어요.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와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엄마 무슨 책 봐? 같이 보자. 나도 읽어줘. 라고 말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가 책을 거부하게 만드는 무심코 하는 부모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역할이 있을 테지만 일단 오늘 이야기했던 선택권을 뺏지 않기, 권장도서 필독서에 집착하지 않기, 과도한 간섭하지 않기,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또 부모가 먼저 읽어보기, 이렇게 5가지 행동 먼저 실천해보세요. 분명 아이가 보이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